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오셨던 게 뭡니까? 이거죠. 1월 저점이 이탈된 부분인데 1월 저점 이탈되고 얼마나 더 많이 미끄러졌냐는 거죠. 1월 저점 이탈되고 그리고 1월 저점 이탈된 이후에 돌림폭은요. 그냥 뭐 지금 다 돌려놨잖아. 우리나라는 1월 저점 자체도 안 깨졌고요. S&P 500 지수 마찬가지. 1월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미끄러졌냐는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월 저점 대비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쪽의 1월 저점은 1월 24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1월 저점은 1월 27일입니다. 그거 대비해서 얼마나 미끄러졌냐는 거지. 유럽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유럽은 뭐 1월 달에도 전혀 미끄러진 게 없었고 2월에도 멀쩡하다가 2월 후반에 확 깨진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은 이 부분을 여기도 더 돌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결론적으로 여기는 실제 이제 전쟁의 위치에 같이 놓여진 거고, 뭐 전면전의 그런 흐름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제 다 설명드렸고요. 니케이 쪽 같은 경우는 뭐예요?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이 주가 조작에 연루되면서 한 단계 더 추락한 부분이 있는 거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월 달에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 자체적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것 때문에 가장 많이 미끄러진 국가가 됐었어요. 1월 달의 기준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1월 저점을 깨지 않은 유일한 선진시장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1월 저점을 깨지 않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내용이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앞전의 등락률 자체가 이제 지수가 12월 24일 종가 기준 우리나라 기준기로 12월 24일인데 잘못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53%, 51%, 46% 비슷했단 말이죠. 그러던 것이 유럽이 급격히 깨지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 하루에 7.9%씩의 반등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다 해소가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유럽이 뭐 월등하게 더 와장창 깨진 것 같지만은 이래요. 큰 차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오늘 종가 기준이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독일 기준에서 해놓은 거니까 2.5% 더 들어 올려놨으니까 바닥 대비 그러면은 얼마 32% 거의 차이가 없어요. 비슷하게 흘러갔다. 이 흐름 속에서 1월 저점을 우리나라는 깨지도 않았는데 무슨 1월 저점을 한참을 더 깨고 내려간 것처럼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을 뿐이다. 거기에 물론 이제 그 LG화학의 경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지금까지도 버거운 그런 상태의 상황이지만 또 오늘처럼의 IT 종목군들의 가벼움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장의 흐름을 일정 범위는 그래도 잘 버텨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LG화학 범위에 대한 부담 요인인데 어제도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어제 녹화 방송 이 내용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이에요.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시장이 이때 당시 기준에 이제 30%대 강세를 연출했을 때죠. 그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은 116%의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강세가 전기전자 업종의 이 116%의 이 강세가 초강세가 시장의 앞전에 2200포인트를 훌쩍 넘기는 2600포인트라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형성하게 해준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의 사상 최대치 실적 랠리가. 그러고 나서 전기전자 업종은 이 저점을 안 깹니다. 예? 이 저점을 안 깨요. 바닥 저점을. 왜? 사상 최대치 실적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얘네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애플이라든가 전체가 다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 다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준 거는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있는 전기전자 업종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 2600을 못 넘기고 있었어요. 결론은요. 이렇게 3개월 만에 80%의 폭등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는 LG화학이 80% 폭등이 나오면서 물적 분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물적 분할 가지고 주가 놀림 받았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 기준에서도.
200%대 급등 이후에 25% 조정받고 80% 들어올렸어요. LG화학이. 그때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 리콜 두 가지 두들겨 맞은 상태에서 105만 원까지.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좀 많이 미끄러져 있는데 결론은 여기서 다시 시장이 3,300까지 올라온 거지 40%. 주도주가 1.5배에서 2배를 들어 올린 거예요. 여기서 다시 시장이 이 고점들을 넘겨주는 3,300을 넘겨주는 흐름이 나오려면 누가 잡아당겨야 돼? 전기전자 업종이 사상시대치 실적 여기서. 그럼 시장이 이 당시의 흐름처럼 40% 지금 올라오면 얼마? 4,000포인트에 육박하죠. 이 당시 기준처럼 이 당시에도 두 달 보름 만에 40% 올라왔는데 왜 못 올라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두 달 보름 만에 40%. 그러면 지금이 3월이니까 4월, 5월. 그죠? 두 달 보름 만이면 5월 말이란 말이에요. 늦어도 6월. 그때까지 40% 들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되긴 4,000포인트라니까요. 그럼 누가 들어올려야 돼? 전기전자 업종이 얼마? 이때처럼 80% 들어올리면 되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주도주예요. 거기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연동되는 폭이 뭐 예를 들어서 기초소재 강세, LG화학이죠. 경기가 살아나서 움직이는 거지. 뭐 전기전자 업종이 뭐 혼자 용거리 통뼈라고 움직입니까? 예? 거기에 이제 자동차 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거기에 또 뭐 금융지주사 왜 금리 올리니까 예대 마진의 증가가 아니라 경기가 살아나면서의 대출의 증가, 그다음에 채권 수익률의 증가. 거기에 한국전력 왜 원전 사용의 실적 범위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이나 이런 곳하고는 달라요. 한국전력은 원전을 사용하는 순간 그냥 무조건 실적 개선이잖아요. PBR 0.2배. 그렇게 해서 주력주를 가져가는 겁니다. 주린열공 선생님도 오래간만이시고 또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도 오래간만이시고 그렇게 해서 이 흐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월봉의 기준 시장 35% 올라왔는데 얘는 223%. 이게 시장 주도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송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하고 요거 유가증권 시장이 35% 오를 때 삼성전자 몇 프로 올랐나? 아까 롯데케미칼 올려주듯이 현대중공업도 다시 새롭게 만들고 강연의 자료, PPT 자료 새로 받아가지고 내가 임직원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강연의 자료 PDF 파일 말고 PPT 파일 찾아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못 올려드리면은 달라고 해서라도 제가 강연의 자료 한번 찾아올 테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교육교재 새로 다 만들어서 더욱더 알찬 교육을 진행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여기 있네. 콘네드 호텔 강연 특별 강연에 자 올려드리니까 거기서 시장 주도주 다시 끌어다가 좀 뭐 같이 또 볼까요? 우리도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 이 자료 만드는 게 2주 이상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못 만들어서 지금 다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갖다 써도 되고 아이고 특별 강연에 여기까지 편이 안 나오네. 최종본 올려야 되는구나. 최종본을 보겠습니다. 최종본 보시면은 콘네드 강연에서 2월 10일 날 또 새로 만든 거야. 윤정두가 또 뭐가 그렇게 어려워.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이게 좀 깔끔하게 정리돼 있으니 시장 지수 이렇게 굵은색으로 딱딱 정형화해서 가장 최근 거 이게 지금 코스피 월봉이잖아요. 2003년 3월 저점에서부터 2007년 11월 고점까지 307% 올랐단 말이에요. 주도주라는 건 뭐다? 현대중공업, 구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 3,300% 올라요. 10배 올라, 10배. 그 디자인을 이렇게만 바꾸라고 얘기한 거, 이렇게만 바꾸라고. 그걸 못 알아듣나? 답답해. 어제 야간 교육 방송 보시면 그것도 짧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 당시 기준에 왜 조선주가 가는지. 그냥 포탈 디자인 간단하잖아. 주도 업종이 조선주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30년 만에 업황 호주세. 그렇게 해서 주도주는 33배 올라옵니다.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두 번째 기준은요. 차화정 랠리 때 150% 시장 상승할 때 다른 거 다 못 가는데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다 못 간다는 거 그냥 확인시켜 줄 필요 없어. 그냥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갔네요. 응? 현대차가 이렇게 갔네요. 기아가 이렇게 갔네요. 거기에 이왕이면은 LG화학도 보여줘도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렵나? 우리 직원분한테 얘기하는 거, 직원분한테. 여긴 마찬가지야. 조선주 딸랑 하나 보여줄 거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든, 응? 대우조선해양이든, 뭐 지금 한진중공업이 남아있나 모르겠는데, 응? 조선주, 현대미포조선이든, 현대미포조선 생각난 김에 볼까 한번? 몇 퍼센트 올랐나? 여러분들께 좀 좋은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을 해드려야지. 거래량 빼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장 300% 오를 때 현대미포조선은 얼마나 올랐나? 아니 그게 그렇게 힘드냐고. 3,710원에서부터 고점이 40만 7천 원이에요. 40만 7,500원 마이너스 2003년 3월 3,710원. 현실이야 이게. 현실. 나누기 3,710원 해주면 몇 배야? 10,000% 나오네. 10,000%가 1,800%가 그걸 보여주라고. 시장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어머머머. 응? 지금도 모기가 있어 세상에. 진짜로. 응? 아니 그렇게 어렵나? 어려워요? 윤정도 얘기가 좀 어려워요? 다들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왜? 호텔 강연을 다 오셨으니까 2주 연속 3주 연속을 얘기하는데 이걸 못 알아들어? 10,000%가 넘잖아. 10,000%가. 이게 주도줍니다를 보여주라고 그걸 얘기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옛날에 맨날 쓰던 얘기가 근데 맨날 쓰던 얘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정도야. 정도 했잖아. 시장 끝내줘. 뭐가 끝내주는데. 야 IT 거품 나고 그냥 계좌 90% 작살나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확 그냥 막 그냥. 윤정도 요즘 뭐해? 나 요즘에 방송국 나가는데. 2000년대 초반을 얘기하는 거야. 방송국 뭐 하려고 하는데 네가 뭔 방송을 해? 나 주식 관련된 경제 TV 나가는데 이게 정신머리 못 차리고 주식 같은 소리 하고 있어. IT 거품 나가지고 그냥 주식에 돈 몰려가지고 그냥 현대증권에 그냥 바이코리아 해가지고 거기에 돈 넣었다가 그냥 IT 거품 깨져가지고 그냥 고점 대비 70% 80% 90% 작살나가지고 객장에서 멱살잡이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정신머리 없는 친구가 그냥 불로소득에 눈이 멀어가지고 주식하고 있어. 확 그냥 막 그냥 야 방송 나 확 그냥 막 그냥 이랬었단 말이야 그때 당시 분위기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도에 831 부동산 대책하기 전에 나도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네. 이 열기 붐을 일으킬 때 IT 거품 날 때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였죠. IT 거품 날 때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은 성장주들에 대해서 미국의 민주당처럼 성장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 보수하고는 다르잖아요. 진보잖아요. 그런 흐름. 나쁘게 표현하면요. 시장에 미꾸라지도 있어야 되니까 그냥 냅두는 거야. 그래서 IT 거품 난 거는 좋은데 게이트 무지하게 터졌고 검은 머리 외국인들 국내 자금 가지고 외국인들처럼 외국계 운영사에 돈 넣어서 그걸로 주식 사고 주가 조작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그러면 그거는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의 미꾸라지라고 한다면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미꾸라지는 뭐예요? 황우석 교수. 야 우리가 노벨상 평화상 말고도 이렇게 황우석 교수 같은 훌륭한 분들이 있어. 그렇게 되면서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망신당하고 그 사이에 주식은요. 그때 바이오가 미친 듯이 날아간 거예요. 그 이후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2017년 하반기에 신라젠부터 해서 그 매출도 없는 애들 미친 듯이 저 주가 조작하고 날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산성 PNC 57배, 조화장 42배 올라가는데 그게 네이버 포탈에 오른쪽에 맨날 기사가 올라가는데도 금융당국이 뒷짐지고 있어요. 안 잡아들인단 말이야. 왜? 미꾸라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도야. 왜? 주식해.
야, 이 정신 나간 놈이 무슨 주식이야. 아, 주식해. 대박이야. 뭐가 대박인데. 현대차가 1.5배 올랐어. 그럼 주식해요? 야, 삼성전자가 2배 올랐어. 주식하냐고. 농담이 아니라. 야, 조화제약이 42배 올랐어. 산성 PNC가 57배 올랐어. 그래야 주식을 하지. 이해되세요? 주도주가 삼성전자 좋으니까 사세요. 삼성전자 사냐고. 하이닉스 끝내주니까 주도주니까 하이닉스 사. 그럼 사냐고. 휴마시스 사기 바쁘고 삼부토건 사기 바쁘지. 그러니까 왜 삼성전자 주도주가 하이닉스 주도주가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란 얘기를 연구원들한테 그렇게 귀가 뚫리게 얘기를 했는데도 예 알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게 여러분들이야. 왜? 주도주 하라고 그랬잖아요. 윤정도가. 주도주 채워놓고 직장 다니신 분들 편하게 주도주 채워놓고 우리 지금 이제 대선 다 끝났잖아요. 급등주 마스터그 먼저 번에 잘하던 게 뭐야? 500명까지 싹 가입시켜서 잘했던 게 뭡니까? 윤정도 방송 끝나고 채팅방에 많은 분들 들어오시는데 윤정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가입을 못 하시고 급등주 마스터가 딱 교육해줘. 딴 거 없어. 자, 저는요 대선주만 합니다. 대선주라는 건요 향후 1년간 보셔야 됩니다. 예전부터요 대선주는요 향후 1년 전부터 변동성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선주 봅니다. 자, 봅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삼철 자전거가 몇 배 올랐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뭐가 몇 배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대선주 지금 가져갑니다. 이거 사두세요. 1년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주의 기준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33배 올라온 조선주에 대해서 디자인 바꿔서 이걸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주도주를 진짜 사야 되는구나. 시장 대비 10배 오르는구나. 그걸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지금까지도 못해가지고 예전 거 그냥 또 그냥 쓱 조선주 그냥 옛날에 잘라서 넣어놨잖아. 잘라서.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감흥이 오겠어? 윤정도가 만들어 놓은 거긴 하지만 자 현대중공업이요 175% 올랐어요. 시장 대비 2배 올랐어요. 이거 참 퍽이나. 이거는 주도주의 기준은 변동성 매매가 아니야. 그죠? 이게 변동성 매매야. 현대중공업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간 게 이게 변동성 매매야. 그죠? 이거 디자인만 바꾸는 거 아니야. 이것처럼 이 디자인만. 그걸 못하나? 당장 하세요. 내일 당장. 우리 연구원분들. 그렇게 해서 시장이 이 당시 기준에 2003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2004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17차례 올릴 정도로 초호황기가 왔을 때 너무너무 호황기라서 우리나라의 원화가 너무너무 강세를 띠고 왜? 조선주가 30년 만에 업황 호조세여서 조선주의 수주가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나라 지수를 조선주가 다 땡겼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조선주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현대중공업이 3,300% 올랐단 말이야. 그걸 못 알아듣나? 수십 차례를 얘기하는데 그럼 못 알아들으면 윤정도가 나쁜 윤정도죠.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는 그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우조선의 양도 한번 볼까요? 그 기간 동안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좀 사실상은 제한적이었고 얼마 올라왔는지 그걸 땡겨서 캡처해서 주도주란 이런 겁니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주도주에 대해서 그렇구나. 난 주도주 매매하고 진짜 직장 편안히 잘 다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지금의 기준에서 주도주가 뭐다? IT에. 윤정도는 IT의 기준이고 다른 게 주도주라고 생각하면 다른 걸 주도주로 기준을 잡아서 주도주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1.5배에서 3배 전체적으로는요. 10배, 5배에서 7배 그리고 10배 수준의 변동률이 나옵니다. 그게 주도주입니다. 얘도 봐봐요. 시장 300% 오를 때 얼마 올라왔어요? 계산해 보면 되잖아. 10배 가까이 올랐잖아. 응? 자, 봅시다. 65,000원 마이너스 7,150원 나누기 7,150원 해주면 얼마예요? 800% 올랐네. 800%. 그죠?
800%. 시장 300% 올라올 때. 그럼 3배네. 월등하진 않네. 현대중공업만 허벌나게 올랐네. 33배. 사실은 2007년도에 선거가 있었죠. 나중에 기회 되면 그건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 현대미포조선 같은 그런 종목 같은 경우가 중형 PC 선박이잖아요. 액화석유 운반선, 액화석유 운반선. 어찌됐건 도크가 하나뿐이 없어서 그 당시에 그냥 초호황 때문에 도크 하나를 늘리고 선박 수리 위주로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한동안. 그 허벌난 이 랠리를 지금 삼성중공업이 그 당시 기준이 나올까? 한번 보시죠. 뭐 이게 주가가 좀 왜곡돼서 뭐 이때로 보면 되죠. 우리는 삼성중공업만 샀거든요. 아쉽게도 현대중공업을 안 샀거든. 이것도 보니까 다른 직원분들이 내가 알았을 땐 만들어 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거 만들어 준 거 어디다 썼냐 이거야. 나 진짜 화가 나서. 그 여러분들은 지금 주도주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11,440원. 이게 이제 그 유상감자를 냈네. 몰라. 정신없어. 나중에 하도 안 보니까 이제 저도 그거 잘 몰라요. 마이너스 788원이었죠. 환산해서. 오케이. 나누기 788원. 저때 788원이 아니고 사실은 얼마였냐면 3,000원대 4,000원 이렇게 했어요. 3,000원 4,000원. 그럼 몇 배 오른 거예요? 13배? 응? 13배? 시장 330% 오를 때 13배는 4배 올랐네. 시장 대비. 이걸 보여줄 때 밋밋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조선해양 보여드리는 거지. 예전에 현대중공업 몇 배 올랐어요? 33배. 15,900원에서부터 대선 앞두고 정몽 준 회장님 비이성적으로 막 올랐죠. 그때는 시대가 그랬어. 그때는 시대가. 포스코 시가총액 2위 포스코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2007년도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구태 회장님 막 나서가지고 자기네들 포스코가 M&A를 당할 것 같아. 외국계 정신 나갔어? 외국인들이 내리 팔고 있는데 기관만 샀고 외국인들은 죽어라고 팔고 있는데 어떻게 M&A 진행이 되나? 사고 있으면 모를까. 죽어라고 팔고 있는데. 어찌됐건 15,900원에서부터 55만 원이에요. 이게 33배예요. 이게 주도주라고. 55만 원 시가총액 3위 올라선 기준에 15,900원 나누기 15,900원. 윤정두가 지금 못 알아듣게 얘기하나요? 33배 오른 거예요. 그럼 아주 못돼 먹은 윤정두인 거지. 못 알아먹어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데 이 헛소리를 맨날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연구원이 하기 싫은 거야. 이거에 대해서. 죽어도 하기 싫은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른 건데. 여러분들이 주도주에 대해서 인식이 잡히셔야 돼요. 다시 볼까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지금 이제 바닥에서 돌릴 때 여러분들 뭘 사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의 등락범위. 오늘 윤정두가 상승 행태와 그냥 떴습니다. 휴마시스 내일 상한가 갈 수도 있겠네. 1월 28일에 상한가 갔으니까 왜 그럼 오늘 몰빵하지 왜?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몇 개나 돼? 이거 다 통합해서 보는 거 기준이에요. 이게 몇 개나 돼? 결론은 2003년 3월부터 2007년 11월 고점까지 그 폭등 랠리 300% 나올 때 현대중공업은 33배. 현대미포조선 아까 10,000배가 아니라 현대미포조선 얼마가 되는 거야? 1,000배인가요? 몇 배? 33배 아니라 100배? 100배. 그러고 나서 차화정 랠리 때 다른 예제 뭐 하려고 해? 다른 예제 하려면 뭐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차화정 랠리 때 누가 올라갔냐만 보여주면 되죠. 누가 올라갔어요? 롯데케미칼, 현대차, 기아. 롯데케미칼 13배, 기아 13배, 현대차 6배. 그 다음에 LG화학이 이때 LG화학도 무지하게 올랐을 거예요. 13배가 아니더라도. 저는 13배로 기억했는데 13배는 아닌 것 같더라고. 왜? 내가 작업하는 걸 봤거든. 작업 죽어라고 하고 왜 안 해?
인건비 윤정도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확 그냥 막 그냥 인건비 빼먹는 거야 윤정도한테? 이 양반들이 업무 똑바로 안 하고 말이야. 결국은 이게 차화정 랠리 때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기준에서 이 당시 기준에 지금 기준으로 보지 뭐. 이 당시 기준도 필요 없어. 이 당시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 당시 기준에 시장의 흐름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대형 유가증권 시장의 41% 2월 11일 날. 그리고 솔직히 지금 얼마요? 35%야.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야. 6%쯤이야 뭐. 오케이. 대형주를 사야 된다. 주도주 대형주를 사야 된다. 시장 41% 오를 때 대형주는 48% 올랐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중형주 소형주는 개뿔. 시장 상승률에도 못 미쳐. 근데 자꾸 중소형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대형주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이거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다 수정해서 보여드리면 되겠죠. 교육을 한다고 치면 35% 오를 때 대형주가 얼마 올랐고 중형주 소형주는 개뿔 움직인 것도 없다. 21개 업종 중에서 자 전기가스업, 음식료 다 박살이다. 21개 업종에서 그 기준점에서 시장 대비 올라서 있는 거는 딸랑 3개의 업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 다 해줄 필요도 없어. 주도 업종 할 때 뭐 하려고 해 이거 복잡하게. 해주려면은 자기가 완전히 이해하고 해줘야죠. 시장 40% 오를 때 의료종밀 시가총액 비중 1% 수준. 1%도 안 되지. 0. 몇 %죠? 비금속 광물이 시장 대비 올라온 거예요. 얘가 0.9% 수준이었는데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 얘가 0.9%. 그리고 얘가 12% 수준까지 확장이 됐다가 지금 5% 수준으로 확 줄었죠. 오미크론 시국에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오른 것도 아니고. 결론은요. 전기전자 업종 하나예요. 시장 대비 월등히 오른 거는 시장 지수를 견인한 거는. 이 기준에 아까처럼 요런 그림 차트 이게 뭐야? 이건 주봉이고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 그림이잖아. 오늘 방송 원고. 내일도 안 됐으면 윤정도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야 아주. 시장 유가증권 시장 35% 오를 동안에 전기전자 업종의 삼성전자는 얼마? 223.53. 근데 아까 윤정도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한꺼번에 디자인 똑같이 그거 디자인 똑같이 하는데 1시간이 걸려 2시간이 걸려 30분이면 끝나지. 30분은 왜 걸려? 그거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 교육시켜드리면 여러분들이 고맙다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주도주를 매매해야 되겠구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는요 354%네. 와 진짜 윤정도 말대로 10배 오르네. 시장 주도주라는 거는 10배 오르는 거네. 그래서 주린이 분들은 이 얘기만 딱 들으면 그냥 그래 주도주로 가자. 내가 직장 다니는데 매매는 무슨 개뿔. 난 욕심 없어. 10배만 낼 거야. 10배가 욕심 없는 건 아니지만 역대적으로 2000년대 이후에 아우 진짜 막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하루 이틀이어야지. 목이 왜죠? 정의원님들을 위해서 목이 쉬었으면 좋겠어. 어찌 보면 정의원님들을 위해서의 기준이지만 그걸 그렇게 말귀를 안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알아듣기 싫은가? 2000년 이후를 다 한번 보자 이거예요. 대세상승 랠리의 기준을 줄 거볼까요 한번? 자 동그라미 쳐봅시다. 여기서 이게 뭐나 그렇게 힘들어? 2003년부터 2007년 정점까지의 이게 300%라고. 이때 누가 땡겼냐고. 조선주잖아.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간 30년 만에 업황오조세의 기준에. 리먼 터지고 나서 바닥 찍고 나서 유동성 랠리든 뭐가 됐든 150% 오를 때 900포인트에서 2200까지 150% 오를 때 누가 끌어올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차화정 이렇게 얘기하잖아. 차화정. 그 자료까지 윤정도가 다 만들어놨고.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일시적으로 코로나의 흐름이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시점 2015년 12월 말부터니까 2016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 요 랠리의 흐름, 이게 지금 중간에 휘청되는 흐름은 있었지만은 어찌됐든 전체 추세의 랠리의 흐름으로 기준을 잡을 때 우리가 변동이 컸을 뿐이고 코로나19 때
확산됐을 뿐이고 정부가 바뀌면서 정정불안이 형성되면서 글로벌 시장보다 많이 미끄러졌을 뿐이고 어찌됐건 이 기준의 시장을 이렇게 땡겨 올린 시장을 이렇게 땡겨 올린 또 이렇게 지금 형성해 놓은 주도 업종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그거 설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안 어렵죠.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실 때 지금 이렇게 피를 토하는 이유가 우리 직원분 핑계대고 있지만 여러분들 기준에 이게 바닥이 돼서 시장 돌린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남아 계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바닥이 아니라 이제부터 초전박살 날 것 같으면은 왜 시장에 남아 있냐 이거 현금화해서 여행 가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시고 하면 되지. 이게 바닥이 돼서 시세가 대세 상승 랠리가 나온다면 2000년 이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나서 그럼 여기서 누구 조선주 시장 대비 몇 배, 10배 여기는 누구 차화정 시장 150% 오를 때 누구 기아, 롯데케미칼 10배 지금 이 장에서 뻥인 것 같고 거짓말인 것 같은데 결국은 시장 35% 오를 때 삼성전자가 200%대 하이닉스가 350%대 하이닉스가 10배 올랐네. 근데 지금 이 시장에서 IT의 주도력이 끝났어요? 안 끝났죠. 이때 30년 만에 업황오저세의 조선주처럼 리먼이 터져서 구조적으로 박살이 나서 산업이 무너지는 그 시점이 아니면 조선주는 계속 간 거죠. 물론 2005년도에 선복과잉 배가 이제 넘쳐 뱃물이 넘쳐가지고 일본이 잠시 갈 수도 있어. 잠시 깔아앉을 수도 있어. 선복과잉이 도달돼 있을 때 이게 정점인 거고 차화정 내릴 때는요. 화학정유가 주도주야? 주가만 오른다고 주도주야? 실적이 뒷받침돼? 개뿔 실적 무슨 뒷받침돼요? 경기가 개선되지 않았잖아요. 화폐가치의 훼손이었잖아. 달러의 약세였잖아. 그럼 뭐였어요? 화학정유는 랩 상품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화학정유에 어디 돈이 갈 데가 없어.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핑계거리가 하나도 없어. 경기가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야 유가가 오르네. 자고 일어났더니 재고자산이 올라갔네. 엄마맘마마 화학정유의 재고자산 증가. 이거 영업의 수지 올라갔네.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화학정유가 간 겁니다. 사실상.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유가 올라서 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누가 주도주였어요? 자동차죠. 왜? 엔화의 강세. 한두 번 설명해. 주린이 달리자님도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걸? 엔화의 초강세 때문에 1달러에 140엔 받아오던 1달러에 차 한 대 팔았다고 치면은 일본 애들이 차 한 대 팔았다고 치면 1달러에 차 한 대 팔아서 140엔 받아다가 월급 주고 다 했는데 엔화가 너무너무 허벌나게 강세를 떼어가지고 1달러에 차 한 대 팔면은 75엔뿐이 못 받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1달러 50센트 2달러를 받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서브프라임 3금융권의 붕괴 신용 등급이 안 좋은 분들의 어려움. 그 미국의 그 등치 큰 친구들이 대형 미국의 포드나 이런 링컨이나 이런 큰 차 못 사고 캐딜락 이런 거 못 사고 결국 어떻게 돼? 현대차, 기아차 그 소형차 일본 거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졌어. 그래서 자동차가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개선이 나오는 겁니다. 저 기간 동안에. 그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30년 만에 업황오저세의 조선주나 엔화의 초강세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낸 자동차나 2015년 12월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에 산업 자체가 바뀌어서 SF 공상과학 영화를 찍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 어렸을 때 그 영화 보던 내용이 전부 현실화돼 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에도 애플의 시가총액 1조 달러에서 그게 2017년도에 1조 달러 넘긴 거예요. 그게 2조 3조 달러까지 와 있어요. 실적이 뒷받침돼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존이라는 이런 업체 우리 그 예전 2000년 초반에 네이버가 시가총액이 3위까지 올라올 줄 누가 알았어? 지금 4위지만은 그 흐름 속에 지금의 기준은 IT의 기준이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창사 이래의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누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 50% 막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중간에 휘둘리지만은 전혀 위태감이 없이 주가 밀리면 지들 손해지. 개인들이 얼마나 갖고 있다고. LG화학 마찬가지고요. 개인들 7% 8%뿐이 안 되는데 무슨. 결론적으로 지금의 주도주 누구냐고. 결론은 오늘 방송 내내 보여드린 게 누구냐고. IT잖아요. 그러니까 IT 주도주를 사세요라는 거를, 그거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어렵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윤정두가 지금 IT를 사셔야 됩니다 얘기하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윤정두가 잘못된 거예요. 윤정두가. 응? 오늘 기준에 삼성전자부터 쭉 보여드렸잖아요. PER이 10배가 뭡니까 세상에. 12개월 평균치가. 그것도 지금 장에 실적 컨센서스가 아직까지는 둔화되어 있는 이 장에 하이닉스? 아유 진짜 무슨 6배가 어딨어 세상에. PER이 6배가. 그게 기술주야? 지금 해외 시장에 이거 갖다 내놓으면 15배에서 17배 정도 되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렇게 무섭다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말고 북한과의 분단 국가라는 거. 북한이 그냥 미사일 저쪽에다 안 쏘고 그냥 본토에다 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할인 요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기준에서 이 저평가 상태의 기준 10월 바닥 찍고 왜 50%씩 들어올려요? PBR 1배 미만은 내려오는 게 어디서 세상에. PER 6배 그때 이후로 지금 실적 전망치가 얼마나 상향이 됐어요. 9조 원의 순이익 수준에서 내년 기준에 15조까지. 15조의 PER 10배만 잡아도 150조인데 7억 2,800만 주 150조 나눠주면 얼마? 20만 원을 넘겨도 이상할 게 없다. 저평가다. LG전자 마찬가지로. 다만 여기는 성장성이 아직은 확인이 안 되죠. 모바일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성장성 때문이었죠. 실적이 안 좋더라도 성장성 그걸 노린 거죠. 근데 그걸 빼버렸잖아. 전장에 집중하는데 전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안 나와서 성과를 내놓을 겁니다. 매출은 80조까지 넘겨놓는 100세가 전에 최상위로 올라왔는데 결국은 영업마진율은 개판이야. 조금만 문제 발생되면 영업마진율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 이런 국면에서는 그래도 7배는 너무한 거지. 삼성전기. MLCC 분야의 최강자에 등극되어 있는 삼성전기. PCB 업체에서부터 LED까지 진출했다. LED는 접고 PER 9배? 지금 장이니까 컨센서스가 크게 상향되지 않으니까 이 기준이죠. IT.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주고 있는 업체들. LG노태 2,300억 순이익에서 8,880억을 냈어요. 근데 올해는 9,700억까지 예상해. 컨센서스가 눈 뜨고 일하면 계속 상향돼. 농담이 아니라. 주도력을 가져가는데 사상 최대치 신고가 바로 밑에 있는데 시장이 700포인트 고점 대비 700포인트 빠져있는데 얘만 오른다고. 이거 과도해요. 2,000억 원대 2,300억 원대 순이익이 9,700억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상치 너무 과도한 거 아니에요. 지난해 8,880억 순이익을 이미 냈다고요. 그리고 누적 수급, 누적 수주 형성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 있어도 저평가 인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도주입니다라고 했을 때 주도주 DBI텍 수익 좀 나셨죠? 아우 진짜 화끈냥 막그냥 진짜. 우리 직원분 영업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분 직원분. 수십 차례를 얘기해도 그걸 못 알아듣고 주도주란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IT의 기준입니다. 다만 IT의 기준에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심텍이든 DBI텍이든 주성엔지니어링, LG 이노텍까지는 괜찮아. 얘네들의 지금 컨센서스는 증권사가 여기 4군데, 주성엔지니어링 4군데, 심텍 5군데, DBI텍 5군데. 전망치를 이렇게뿐이 안 내놔요. 몇 군데 안 나나.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크게 신뢰할 수는 없다는 거죠. 4군데의 전망치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다시 보십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LG노텍만 해도요 시가총액 8조뿐이 안 돼요. LG노텍 시가총액 8조 3천억 5천억 오늘 많이 올라왔죠. LG노텍 같은 경우 주식수가 2,360만 주예요.
방송에서 내가 틀렸어. 2,480만 주라 그랬어. 근데 2,360만 주란 말이야. 2,360만 주에 지금 주가 올라와서 시가총액 8조 원대예요. 8조 원대짜리 종목의 정상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컨센서스 보시면 이렇게 많은 증권사가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시가총액 3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그래도 20위 안에 들어와 있잖아. 15위 안에 들어와 있잖아. 이번 반등에서 컨센서스 자체가 나오질 않아. 보고서를 내지도 않아. 이런 업체들 막말로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적 솔직히 뭐 개파 내지를 않아요. 왜? 펀드 매니저들이 사질 않거든. 외국 기관이 사던데 그거는 그쪽 섹터에 돈이 들어와서 사는 거고 인덱스 상품에서 어쩔 수 없이 비중 맞춰서 사는 거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쪽에서는 단기 성향에서 일부 들어올 뿐이지 이걸 왜 사? 감사팀에서 얘기를 해. 너 이걸 왜 사냐? 이걸 왜 샀냐? 아니 끝내주는데 이게 확 그냥 막 끝내줘? 시가총액 대비해서 야 그냥 PER이 지금 36배 PBR이 6배인데 이게 확 그냥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컨센서스를 안 나와요. 안 내. 보고를 안 해. 분석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전망치에 대한 기준점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똑같은 IT여도 극대형주 기준에서 정상적인 누구나가 다 들여다보는 객관적인 누구나가 다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극대형주 기준에서 이게 주도 업종일까? 이렇게 시장이 개선되고 좋아지는데 그럼 그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실적을 누가 내지?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업체가 하는 게 전체 영업이익의 얼마? 30% 수준을 두 종목이 합니다. 두 업체가. 지금의 기준에. 예전도 그랬냐? 아니지. 예전에는 원화의 강세가 달러당 900원 할 때 삼성전자, 현대차가 어떻게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어? 그 당시 기준에 누가 해요? 조선주가 가격 결정력을 가져가니까. 지금은요 반도체가 가격 결정력을 가져가니까. 주도주 뭐다? 윤정도 기준에서는 IT다.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남들은 이렇게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43%, 31% 수익 났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합니다. 하이닉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주력주 기준에서 편입을 잡고 그 다음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